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매주 시댁에 오길 바라고 어딜 가도 보고하고 다니라고 하던 시어머니를 모두 함께 나서서 교육시켰다는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으로 결혼한 지 6개월 된 여자입니다. 뭐가 문제인지 모르고 가슴에 돌덩이 하나 얹어놓은 것 같은 답답함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적어 상담해줄 사람도 없어서 더 답답했던 것도 있어요. 유튜브를 보다가 사연을 읽어주는 유튜브 채널이 있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여자분들이 많다는 것을 근래 들어서 알게 되었네요. 그리고 저희 부부가 무엇이 문제인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은 시댁과 친정이 같은 지역에 있습니다. 친정과 시댁 모두 차 타고 2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결혼하고 나면 친정이 가까이 있더라도 자주 못 가게 되고 시댁에 더 신경을 쓰는 것이라고요. 저는 단순하게 시어머니와 제가 세대가 달라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랐는데 결혼하고 나서 그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나니까 툭하면 시댁에서 남편과 저를 오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일이 있어서 부르시는 줄 알고 갔는데 막상 가보면 별일 없었어요. 그냥 밥 때 되면 밥 먹고 저는 설거지하고 설거지 끝나면 같이 TV 보다가 얘기하다가 하는 것이 다였어요. 내 집에 있는 것이라면 누워있기도 하고 기대고 앉아있기도 할 수 있는데 자리가 불편하니 허리도 아프고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시댁에 가는 것이 의무가 되어버리니 너무 부담스럽게 느껴졌어요. 시부모님은 저희가 매주 시댁에 오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셨습니다. 친정은 가고 싶을 때 갔는데 시댁은 왜 의무적으로 매주 주말마다 가야 하는지 정말 싫더라고요. 어떨 땐 시댁에 일주일에 두세 번 간 적도 있습니다. 시댁이 부담스러우니 모든 것이 곱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친정에 가는 것도 시어머니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시댁에 그만큼 자주 가면 친정에도 자유롭게 갈 수 있어야 공평한 것 아닌가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친정에 언니네가 온다고 해서 주말에 친정에 가게 되었습니다. 친정에 가고 있는데 시어머니 전화하셔서 어디냐고 하시길래 친정에 가고 있다고 했더니 그런 말을 해줘야지 하면서 엄청 화를 내시더라고요. 친정에 멀리 사는 언니네 가족이 온다고 해서 오랜만에 얼굴도 볼 겸 해서 가는 것이라고 해도 시어머니는 막무가내셨어요. 어딜 가면 간다고 말을 하고 가야 하는 것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됐지만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친정에서 저녁 먹고 집에 돌아왔는데 시어머니 전화하셔서 집에 왔으면 왔다고 전화를 해야지 전화 안 했다고 엄청 뭐라고 하셨어요. 이때 그냥 다 따질 걸 그랬다는 생각도 드네요. 우리 어른이고 결혼도 했는데 일일이 보고하고 다녀야 하는 것이 말이 되냐고요. 남편에게 시댁에 의무적으로 가야 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일일이 시어머니께 보고해야 하는 것도 싫다고 얘기했더니 남편은 자기 엄마가 시집살이를 시키는 것도 아니고 밥 먹고 놀다 오는 것인데 뭐 그게 힘들다고 이러냐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시댁에 가면 기껏해야 설거지하는 것 말고는 힘들게 일하는 것도 없는데 뭘 그렇게 싫다고 하냐고. 우리는 신혼이니까 주말에 나가서 영화도 보고 외식도 하며 데이트를 하고 싶었습니다. 교회로 나가 수목원 같은 곳에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싶기도 했어요. 아이 생기기 전에 이런 것들 해두자는 것인데 남편은 자기 집을 싫다는 식으로 말한 것만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것 같더군요. 결혼 전에 만나면 헤어지는 것이 너무 싫어서 결혼하면 헤어질 일 없어서 참 좋겠다 싶었는데 결혼해서 같이 살게 되니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같이 출근하고 비슷하게 퇴근해서 들어와 밥 먹고 남편은 핸드폰 보고 저는 TV 좀 보다가 자고 오히려 연애 때보다 결혼 생활이 재미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생활이 반복이 되면서 스킨십도 확 줄었고요. 결혼 전에는 그렇게 저를 못 살게 굴던 남편이었는데 숙박비만 한 달에 30만 원이 넘었거든요. 잡은 고기에 먹이 안 준다는 말이 맞는 것인지
관계를 자주 안 해서 불만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기대했던 결혼 생활과 너무 달라 실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시댁이 부담스러우니까 결혼 생활에 대한 실망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인지 신혼 생활에 대한 실망이 있다 보니 시댁이 더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것인지 말이죠. 몇 달 되지 않아서 결혼은 현실이라는 말이 마음에 확 와닿았습니다. 몇십 년 결혼 생활을 한 것 같고 결혼을 왜 한 건지 회의감까지 들었어요. 남편과 얘기를 하는데 시댁을 뭐 더 많이 갈 수도 있지만 문제는 시어머니와 자기가 그것을 당연시 여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신혼이고 둘이 알콩달콩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그것이 효도인데 시댁에 자꾸 의무감으로 방문해야 하는 것 때문에 우리 관계도 나빠지려 한다 했어요. 남편은 시댁에 가서 힘든 일 하는 것도 없지 않냐는 말을 또 하더군요. 나는 시댁에 가면 설거지도 하고 과일도 깎고 커피도 타고 하는데 자기는 우리 집에 가면 주는 거 먹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불편해하지 않냐고 했더니 어느 정도 수긍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자리가 의무감까지 가져야 하는 것이 되면 못 견디게 부담스러운 것이라고 말했어요. 남편이 알겠다고 하더니 그 다음 주말부터는 돌잔치나 결혼식 같은 것들을 핑계대고 주말에 시댁에 안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3주 만에 시댁에 갔는데 시어머니는 엄청 화가 난 표정이셨어요. 어딜 그렇게 다니느라 못 왔냐부터 시작해서 주말 이틀 중에서 하루는 일이 있으면 하루는 여기에 올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하시면서 저희 둘을 혼내시는데 정말 싫더라고요. 시댁이 어렵긴 하지만 확실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평생 끌려다닐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께 주말에 저희도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냥 집에서 쉬고 싶을 수도 있는 것이니 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뭐라 하시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시댁이 먼 것도 아니고 와서 고생스럽게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못 온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 하셨어요. 오고 싶을 때 오면 더 자주 올 수 있지만 어머니 강요 때문에 오게 되면 더 오기가 싫어진다고 말했는데 신랑도 옆에서 거들더라고요. 자기도 주중에 일하느라 피곤해서 여기 잠깐이면 오는데도 너무 귀찮아서 발이 안 떨어질 때가 많다고요. 지금까지는 참고 왔는데 이젠 그냥 우리가 알아서 오도록 가만두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고집을 부리시는데 시아버지께서도 애들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둬야지 꼭 힘든 일 시키는 것이 시집살이가 아니라 이런 게 바로 시집살이라고 하시는데 제 생각을 한 방에 정리해 주신 것 같아 시아버지께 감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기분 나쁜 말투로 니들 마음대로 하라고 하시는데 말 나온 김에 다 말한다고 주말에 우리가 어디를 가든 시어머니께 보고를 하고 다녀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린애도 아니고 머지않아 부모가 될 텐데 부모님께 보고를 하고 어딜 다니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면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알겠냐고 말씀드렸어요. 사실 시댁에 매주 몇 번씩 와야 하는 것과 어머니께 일일이 보고하고 어디를 다녀야 하는 것 때문에 남편과 사이가 안 좋아지고 그랬다고 했습니다. 그게 왜 사이가 안 좋아질 이유냐고 시어머니가 그러시길래 그냥 아들 부부 사이 나빠지게 만들고 싶지 않으시면 그런 것을 이제 그만하시라고 말했어요. 시아버지께서 시어머니 안 계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엄마가 돈 벌어본 적이 없이 주부로만 사셔서 잘 몰라서 그러는 것인데 본성이 나쁜 사람은 아니니 이해하라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님 말씀을 듣고 나니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가슴에 올려져 있던 돌덩이도 사라진 기분이었어요. 그 후로 시어머니는 저를 부담스럽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에는 2, 3주에 한 번 시댁에 가다가 최근에는 주말에 별일 없으면 시댁에 가고 있어요. 웃기죠? 의무적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할 때는 정말 가기 싫었는데 의무가 아닌 게 되니까 오히려 가게 되더라고요. 시댁에서 밥 먹고 나면 신랑이 자꾸 저보고 자라고 해서 잠도 자고 방에서 혼자 핸드폰도 하고 점점 시댁이 편한 곳이 되는 것 같아요. 시어머니도 며느리는 처음이라 배우고 계신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시어머니가 변하니 시댁이 편하게 느껴지고 부부 사이도 더 좋아지고 있네요. 그쵸.
다 같이 들고 일어나니 고집 있는 시어머니도 변하긴 했나 보네요. 케이스마다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겠지만요. 어쨌든 고민거리가 잘 해결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